PPT 코딩 수업을 하는데 이번 주 주제가 모의 수행 평가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건 제가 실제로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변형을 해서 이제 모의 수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줬던 내용이 요즘 핫한 키워드 3개를 각자 PPT로 만들어서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까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들이 의외로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요즘 단어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 인터넷 검색해보고 챗 GPT로 자료조사 한번 해봐.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이 챗 GPT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챗 GPT를 가지고 사용을 한번 해봤더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이 친구들은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잖아요. 가장 핫한 키워드 10대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 3가지를 찾아달라 그랬더니 도파민,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고, 갑자기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그 다음에 디토 소비, 구글 제미니를 봤더니 요즘 10대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 MZ세대, 알파세대, 인플루언서 유튜버, 메타버스 NFT. 결과물이 좀 참담합니다. 리튼한테 물어봤더니 2021년 트렌드 관련 책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나오고요. 이미지도 2023년 트렌드 알려드립니다 하고선 10대 키워드. 그러니까 10대들 사이에서 핫한 키워드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2023년 10가지의 트렌드를 알려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역시나 드래곤 아이즈, 도파민이 아니에요. 분초사회. 뭔가 좀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만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건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용 정리를 하고 PPT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때 제가 샘플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요 녀석이에요. 보여드릴게요. 2000년대, 2010년대, 그리고 2020년대 세대별로 혁명적인 키워드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포맷을 보면 화면에 거의 3분의 2가 이렇게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오른쪽은 비어져 있죠. 이게 뭐냐면 자, 모르시겠죠? 하면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자음 힌트만 던져주면 대다수가 맞춰요. 그럼 이때 2000년대 혁명이라고 했을 때 인터넷 나오겠죠? 누르면 인터넷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로고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2010년대 같은 경우는 모바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가 됐는데 실제로 아이폰의 그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엄청난 혁명이 발생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스마트폰 그림이 아니라 아이폰을 가져왔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에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아이폰 그림을 채워요. 그리고 원래 있던 윈도우 그림도 가리질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윈도우를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때문에 가려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요 아이폰 그림을 크게 보여줘야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대 모빌리티 혁명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예요. 앞서 아이폰을 설명을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앞에 그림을 가려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테슬라 그림을 크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만드는 거 잠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저는 어두운 색 배경을 해요. 그래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의 피로가 줄어들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슬레이트라고 하는 디자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글꼴, 사용자 지정 글꼴체가 있는데 강원교육 튼튼체가 있어요. 네, 이건요 제가 항상 새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 때마다 이걸 누르면 제가 어떤 글자를 쓰더라도 항상 그 글꼴체가 나옵니다. 네, 지금은 18포인트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걸 제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너무 작아, 앞으로 나는 더 큰 글꼴체를 쓸 거야 했을 때, 예를 들면 48포인트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끝선 보이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하면 제가 앞으로 글자를 쓸 때마다 계속 글꼴 크기가 유지되면서 쓸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앞으로 PPT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일 먼저 하실 거는요, 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크게 만들게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복제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앞에 있던 녀석을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없음, 도형 윤곽선 흰색, 좀 두껍게 할까요? 두께 3포인트 혹은 4포인트 됐죠? 여기에 그대로 제가 글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 되겠죠? 그러면 인 선택해서 크게 됐죠? 그럼 얘는 인을 가려주는 이니셜이 되겠죠? 겹친 다음에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모서리에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안쪽으로 내리면 동시에 작아지겠죠. 색깔 바꿀게요. 도형 서식, 도형 스타일, 제가 좋아하는 색깔. 그럼 여기 밑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지금 가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응만 주면 되겠죠. 어떻게? 좀 더 크게. 밝은색 배경이니까 진한색 글자를 써줄게요. 이렇게 됐죠? 하나를 더 컨트롤 누르고 하나 더 복제해서 이 친구는 물음표로 바꿔야 되겠죠. 도형 스타일도 바꿀게요. 진하게 검정색으로. 좋아요. 이렇게 가립니다. 됐죠? 인터넷이니까 이 친구를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복제, 복제. 끝났어요. 이 두 친구는 내리고요. 이 두 친구도 올려요. 여기다가는 터, 넷. 여기는 티귿, 니은. 끝났죠? 그대로 가려요. 얘도 올려요. 끝났죠? 애니메이션만 주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창을 열고요. 이때 한 번만 클릭하면 물음표가 동시에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물음표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를 하시면 돼요. 자음 힌트도 동시에 모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이때 왼손은 Shift 키를 누르고 인터넷 동시에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 끝났어요. 이때 이 두 친구를, 순서는 물음표가 먼저 사라지잖아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물음표, 다시 인터넷. 그런 다음에 빨간색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둘 다 클릭할 때 효과음도 넣어줄게요. 소리, 화살. 됐죠? 그대로 겹치면 되겠죠?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2000년대 혁명이라고 한마디만 써주면 되는데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2000년대 혁명. 글자는 작게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을 가져오면 되는데 구글 검색창에 가서 윈도우 로고. 네, 옛날 로고가 돼야 되겠죠. 요런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오세요. 복사 컨트롤 V. 됐죠? 끝났어요. 크기를 좀 줄이고요. 이렇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혹은 크게 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면 되는데, 이때 이 친구는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에서 흩어 뿌리기. 네, 확인. 끝났어요.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보고요. 2000년대는 혁명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클릭. 네, 이응, 디귿, 니은. 인터넷! 그러면 나오면서 한 번 더 클릭하면 얘가 윈도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전달할 때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해 버렸네요. 이때 일단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복제를 먼저 해요. 얘는 인터넷, 얘는 모바일이 되겠죠. 두 개만 한다면 요 정도 사이즈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세 개를 할 거잖아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이 친구를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줄여볼까요? 이상해져 버리네? 왜? 앞에 내용이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실수가 발생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원상 복귀하고요. 애니메이션은 사라지겠지만 그룹화를 모두 해제해요. 해제. 밑으로. 얘는 마찬가지예요. 해제. 그죠? 다시 원상복구. 모두 선택하고요. 그룹화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서 Shift를 누르고 동시에 줄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룹 해제. 됐죠? 그럼 볼까요? 그렇죠? 딱 맞죠? 너무 크다? 줄여요. 다시 겹쳐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때 중요한 건요. 다시 뒤로 돌려드릴게요. 자, 전체가 그룹화가 돼 있죠. 이 상태에서 복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균형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룹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네 글자였잖아요. 복제. 끝. 앞서 했던 애니메이션 방법을 그대로 가셔도 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까 앞에서 요 세 가지에서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기서 그룹화가 걸려 있고, 아까 여기 세 가지가 그룹화가 있었죠. 얘도 그룹화가 돼 있었죠. 됐죠? 그리고 아까 애니메이션도 걸려 있었죠. 얘랑 얘랑 확대 축소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복제를 하시면 애니메이션도 살아있어요. 또 복제. 그죠? 근데 얘는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또 그룹 해제를 또 해야 돼요. 여러모로 번거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기에 맞는 이미지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내용도 애니메이션 키워드가 나온 다음에 그림이 나오고 또 키워드 나오고 그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살짝 만드는 게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청중들 앞에서 발표할 때 정말 발표하기가 편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물음표가 돼 있다 보니까 교육생들이나 청중들이 이 슬라이드에 이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요, 나 혼자만 발표해서 상대방이 이해했겠지? 착각입니다. 내 슬라이드에 청중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결과는 항상 좋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